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에서 대한민국 소식을 알리는 자유우파 우선당 뉴스입니다. 네. 그럼 전일 있었던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일 미, 폭스 뉴스 중에서 한국 반미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해당 담당자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반미 좌파, 한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도. 한국 선거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지지하는 정당을 촉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보수 성향의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총장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미 강경 좌파 이재명이 현재 대한민국의 14대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는 거의 확실히 한미동맹을 종식시키려 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더 많은 침투에 한국을 개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통일을 믿는 듯하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이의 정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무자비합니다. 그는 이번 달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을 석방할 경우 끔찍한 대량 유혈 사태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다음 선거는 한국에서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치러진 모든 총선은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흔히 민주당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을 시작으로 최소 지난 3번의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바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별로 획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은 작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2020년과 2024년 선거 결과는 모두 막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상당히 달랐는데 이는 투표 부정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이 2022년 대선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인데 그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근소한 차이로 윤 후보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투표 조작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윤 총장이 해임된 후 한국 분석가인 그랜트 뉴샴은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 어쩌면 100% 정도일 겁니다.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는 조작과 노골적인 부정행위에 취약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니씨는 오염된 조직이며 실제 부정행위 증거는커녕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타라오 연구원은 최근 제게 보낸 댓글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중앙선관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선거 부정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국인들이 사기를 언급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 국가정보원은 선거 인프라에 침투하려 시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니씨 시스템이 쉽게 침해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정원은 투표, 개표, 선거인 명부 등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명 높은 라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북한 해커들도 NEC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뉴샴이 지적했듯이 제니씨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부 관리들과 검찰은 뉴샴과 같은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관찰한 바를 조사하고 개선하는데 거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허술한 선거 제도를 고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민주당이 권력의 주요 지렛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기적인 목표인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라고 중국이 공격할 때 미국에 대한 경고의 저자이기도 한 뉴샴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인 대통령직을 이용해 당신을 속여 권력을 차지할까요? 물론 시도는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왜 신경 써야 할까요? 마지막 좌파 대통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은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이 기술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여 중국에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삼성은 대만의 TSMC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컴퓨터 칩을 생산합니다. 특히 대만이 중국에 넘어갈 경우 삼성의 기술이 베이징의 손에 들어가면 중국이 전 세계 칩 제조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고려사항은 훨씬 더 중요하며
중국과 북한은 무엇이 위태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은밀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센터 포 아시아 퍼시픽 스트래터지의 데이비드 맥스웰은 중국 통일전선 공작부는 베이징의 더 광범위한 무제한 전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광범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맥스웰은 또한 정치인, 시민단체, 비밀단체 등 남한 내 친북 세력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정찰 총국으로부터 은밀한 지원들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정해진 남한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미 육군에서 5차례 복무한 맥스웰은 북한과 중국에게 남한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은 한미동맹을 파탄시키고 미국의 해구산을 해체하며 궁극적으로 미군을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에서 몰아내는 수단지라고 지적합니다. 류샴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차세대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네, 뉴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힘든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범죄자 한 명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 너무나 분통합니다.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가 대통령 되는 것이 왜 나쁜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미 폭스뉴스에서도 말했듯이 이건 그가 내온 정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사회주의 전체 국가로 가는 길이냐 하는 체계 전쟁입니다. 구독자 138명 저도 가벼운 정치적 문제라면 유튜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소규모 유튜버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You know again. You know again.